많은 근육병 환자분께서 재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주의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활운동의 목적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재활치료를 통해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저희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4가지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수준까지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현재 기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능 소실을 예방하거나, 이미 소실된 기능에 대한 대처 방안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 보호자분들께서 높은 수준으로의 기능 회복만이 재활치료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운동을 해야 근육의 힘이 세질 수 있는지를 항상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나 재활의학과 의사 입장에서 근육병 환자분들께 특히 중요한 건 현재 기능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기능 소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최근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미 약해진 근육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명드릴 운동 방법에 있어서도 저희는 기능이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현재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크게 근육병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걸으실 수 있고 어떤 환자분들은 혼자 앉을 힘도 부족하십니다. 모두가 같은 운동 능력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환자분들에 따라 각각 맞춤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근육병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절대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할 명제가 하나 존재합니다. 절대로 너무 힘들거나 근육이 지칠 정도로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TV에서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할수록 근력이 더 좋아진다, 운동을 맛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근육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근육이 너무 약해진 상태시고 너무 과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이 파괴되고 더 약해져서 악영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근육통이 생길 정도로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날 피로감이 드실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운동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육병 환자에 대한 호흡 운동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가 다른 영상을 통해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육병이라는 질환은 결국 근육에 힘이 부족한 질환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에 힘을 세게 한다면 근육병이 치료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다들 아령을 들거나 역기를 들면서 힘을 주는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근육병 환자분들에게서 강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오른손잡이 근육병 환자분들에게서 오른손과 왼손 각각의 악력을 측정한 연구입니다. 당연히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 근력이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구 결과에서는 오른손보다 왼손 근력이 더 세게 나왔습니다. 이를 오버유즈 위크니스, 즉 과사용으로 인한 근육 약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육병 자체가 근육 약화가 있는 질환이고 근육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강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근육을 파괴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힘을 약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육통이 발생하거나 피로감이 생길 정도로 무리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마음속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을 잘 모르시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서는 것도 힘든 분들에게 억지로 보행기를 써가면서 걷게 하거나 힘든 운동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힘들게 운동하지 마세요. 안 하느니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병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환자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하셔도 되는 분이 있고 하시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소 조건으로 근력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일 때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도
절대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힘만 주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등척성 운동이 뭐냐 하면 원래 운동을 하게 되면 힘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이 근육에 힘만 주는 느낌을 주는 운동입니다. 만약에 힘이 조금 더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벼운 아령을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맨몸 운동을 하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병 환자분들에게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컨디션을 높이고 활동 감소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근피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효과가 정말로 크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유산소 운동 역시 환자분들의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춰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걸을 수 있는 분이라면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 유산소가 아니라 무리한 근력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근육병 환자들의 운동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근육병으로 인한 근력 약화가 모든 근육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근육은 상대적으로 더 약해지고 어떤 근육은 상대적으로 기능이 보존됩니다. 이렇게 밸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관절 구축, 그러니까 관절이 굳어버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힘이 보존되신 근육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동 범위 제한이 적게 나타나지만 근력 약화가 심한 분들은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지의 경우에는 어깨를 위로 들거나 이렇게 벌리는 동작, 팔꿈치의 경우에는 이렇게 펴는 동작에 제한이 생기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위로 드는 동작,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펴는 동작에 제한이 생겨서 이렇게 구부리고 계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의 경우에는 고관절이 구부러진 상태 그리고 벌어진 상태로 굳는 경우가 많고 무릎 또한 구부러진 상태로 발목은 까치발을 한 상태로 굳게 됩니다. 관절 범위 유지 운동, 유연성 운동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 이것이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이 까치발 형태로 굳게 되면 서는 훈련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휠체어에 올바르게 앉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저희 환자분들이 중증의 근력 약화가 있는 경우에도 마우스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과 손목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잡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즉, 관절 구축만 조금 예방하실 수 있다면 일상생활을 더 풍요롭게 누리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절 범위 운동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꾸준하게 일정 시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혼자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움직이실 수 있는 범위 끝까지 움직여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분께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도 보조를 통해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움직여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발목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유연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스트레칭을 할 때 너무 아플 정도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굳어있는 근육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다가 근육이 찢어지는 등 손상이 오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 범위 운동 또한 현재의 기능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1차 목표고 그 이후 약간의 범위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2차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스트레칭의 경우에는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고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좋은지에 대해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육병 환자에서의 운동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중간에 말씀드린 유의사항을 잘 기억하시면서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